네, 안녕하세요. 라인테크 시스템의 이재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 컨텐츠는 토공 시뮬레이션입니다. 주제는 토지주상도 기반 공기파악 및 물량 산출로 약 21주간 진행했던 내용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포인트는 4가지 스텝으로 구분지었고요. 첫 번째는 토지주상도 데이터 기반으로 패밀리를 생성하고 생성된 패밀리 기반으로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지층별로 구분을 합니다. 세 번째, 지층별로 구분된 지오메트리를 기준을 통해 스플릿하여 물량을 확인하고 마지막 네 번째, 나비소스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스텝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1주간 진행했던 토지주상도 기반 공기파악 및 물량 산출을 주제로 자세하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수집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토지주상도 데이터 및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내부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면서 토지주상도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관련된 자료 및 영상들을 수집하면서 비슷한 사례들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작업할 때 활용했던 실제 수치주상도입니다. 주상도 안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공번, 위치, 지층명입니다. 이외에 토공사 시로 및 엔치 값도 중요하지만 이번 영상에는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추주상도를 통해서 각각의 보링 위치를 확인을 하고 좌표를 알 수 있었고 레빗에서 두 개의 보링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토지주상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레빗에 표현할지 작업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레빗을 실행을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였습니다. 지질조사 보고서를 열어서 다시 보던 중에 조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조사한 위치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 내용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레빗에서 지형들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레빗의 기능에 프로젝트 로케이션, 서베이 포인트, 프로젝트 베이스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 적용했던 내용으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레빗에서 프로젝트 위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군시 리스트 주소로 위도 경도를 사용하여 찾을 수 있으며 인터넷 매핑 서비스로 주소를 검색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설정이 완료가 되었다면 다운받은 수치 지형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포인트를 한 개 지정하고 레빗의 조사점과 맞춰줍니다. 현재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은 축척을 잘 맞춰 주셔야 합니다. 캐드에서 단위를 미터에서 밀리로 축척을 키우는 방법과 레빗에서 캐드 가져오기에서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레빗의 가져오기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수치 지형도의 기준 포인트를 공유 좌표 지점에 이용을 해서 조사점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다음 과정을 끝낸 후 토지 주상도에 있는 각각의 보링 좌표를 넣어서 매핑이 됐다면 레빗의 좌표 설정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이후 레빗의 등고선만 선택해서 지형을 만들면 좌표 설정이 완료된 지형이 생성되는 거죠. 레빗의 지형을 만들었으니 다음 과정으로 보링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레빗에 적용을 할지 고민하던 중 토지주상도 데이터를 패밀리 매개 변수에 작성해서 자동으로 지층을 계산하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토지주상도의 데이터를 모두 받은 보링은 자동으로 지층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일단 패밀리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링의 패밀리의 매개변수를 만들어서 토지지상도에 필요한 값들을 모두 작성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보링의 좌표입니다. 임의의 공간에 배치를 해도 자동으로 보링 좌표에 배치가 되어야 성공합니다. 일단 수동으로 직접 보링 패밀리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수동으로 배치하면서 지층에 대한 구분은 이후 어떻게 할지 다음과 같이 고민도 해봤어요. 레빗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지층을 이후 구분할지 아니면 다이나모 플레이어를 활용해서 구분할지 였는데 결과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동으로 배치한 결과를 다이나모로 가져와서 분석을 했고요. 보링 패밀리를 가져올 수 있는 매개 변수로 만들어 놓은 좌표 또한 다이나모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링 패밀리에 작성한 좌표를 그냥 적용하면 안 되고 측량 기준점으로 치안이 필요합니다. 치안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다이나모 노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0,0을 측량 기준점으로 치환해 준 후 보링 좌표와 치환된 원점을 빼주면 0,0에서의 보링 좌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좌표값과 표고값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보링 패밀리를 배치하고 생성하는 영상입니다. 일람표에서 보링 패밀리의 매개변수를 작성하고 확인하고 다이나모 플레이어에서 보링 패밀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계상해서 배치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토지주상도로 만들어진 보링 패밀리로 다이나모에서 형상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존의 토포지오그래피에서 형상을 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규칙적이지 않은 지형면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보여지는 지형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지형만 저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레빗의 표면 분할로 지형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다이나모로 가져온 지형 표면이고요. 지형의 끝점을 찾아서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라인은 이후의 지층을 스플릿할 X축과 Y축이며 지형을 단순하기 위한 라인입니다. 사각형의 X축에 교차하는 점들을 지형 표면과 연결을 하면 교차되는 점들과 찾을 수 있고 사각형 X축에 교차하는 점들과 Z값을 적용하면 지형 단순화가 완료가 됩니다. Z값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이나모 노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아래 방향으로 솔리드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 토포지오그래피 메시 변환하고 X축, Y축을 분할을 하고 토포 포인트 단순화를 시작을 하고 단순화된 지형을 솔리드 형상화를 하면은 됩니다. 네, 형상화된 지오메트리를 기준을 통해 스플릿을 하면 지층에 대한 구분 및 물량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모에서 만든 구분되지 않은 지층이고 이 지층 안에는 보링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링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층을 구분할 수 있는 서페이스를 만들고 지층을 서페이스 기준으로 스플릿합니다. 색을 넣어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방법으로 스플릿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0mm 간격으로 스플릿 그리고 대각선으로 스플릿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스플릿한 형상을 레빗으로 가져오는 과정인데요. 다이나모의 지오메트리를 레빗으로 가져올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방법 중 다이렉트 쉐입 바이 지오메트리 노드를 선택을 했어요. 이유는 60%에서 70% 가볍게 레빗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프로젝트 매개변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오메트리의 변경이 빠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레빗을 가져온 지층 결과물이고요. 각각의 객체에는 지층면과 적재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구분된 객체를 나비소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소스에서 공정 CSV 파일과 정규화된 레빗 데이터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과정은 간단합니다. 나비소스 설치만 하면 나비소스 내보내기 애드인이 생기게 됩니다. 나비소스로 내보내기 위한 데이터를 실행을 하면 다음처럼 보이게 되고요. 임의의 객체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특상의 레빗의 매개변수를 지정한 지층명이 있죠. 나비소스에서 색상 구분을 할 수가 있으며 지층 기준으로 색상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해 만들어 놓은 공정 CSV 파일을 나비소스로 가져옵니다. 공정 CSV 파일을 적용했을 때 타임라인을 가져왔고 혹시 객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규칙을 정의해 주셔야 합니다. 연결을 위해서 나비소스 규칙을 활용해서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규화된 데이터만 있다면 다음과 같이 결과물을 나비소스에서 시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토공 시뮬레이션, 토지 주상도 기반 공기 파악 및 물량 산출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인테크 시스템의 이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